한 것이 몸으로 그리고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귀한 자리를 우리 홍준영 대표님께서 이렇게 만나셔서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올해는 그게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데 작년 인사동 마루 앞에서 전시했을 때 아마 그때 보시고 크게 감명을 받으셨고 그래서 무대에서도 전시를 하고 싶다 하셔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. 오늘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 받으신 분들이 됩니다. 가장 큰 행운을 거머쥔 분들이 될 겁니다. 왜일까요? 이런 작품은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금은 이런 작품을 알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. 이런 세계가 있는 것조차도 잘 모릅니다. 근데 아마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세계에 눈을 뜨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작품들은 그야말로 인류의 유산이 될 겁니다. 문화유산이 될 겁니다.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. 그런 것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계십니다.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자꾸 바라보아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. 물질로 이루어진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우리가 볼 수 있죠. 우리가 끊임없이 나라고 하면서도 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. 그렇지 않나요? 나의 내 눈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어디까지가 나인지 구별도 잘 못합니다.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내가 있으면 감각하는 나가 있고 그 감각에 의해서 느끼는 나가 있고 하나하나 사리 판단하는 생각하는 의식의 나가 있고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의 내가 있습니다. 옛사람들은 일체 유심조라고 해서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은 뭔지를 잘 모르지요. 그래서 심리를 통해서 그 내면 세계를 들어가서 그 마음이 어떻게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를 또 공부하는 방법이 있죠. 그러나 그것은 아직 표면에 지나지 않습니다. 우리 의식만 하더라도 여러 층의 의식이 있죠. 표층 의식이 있고 그 안에는 잠재된 의식이 있고 더 깊이 들어가는 의식이 있고 더 크게는 집단 의식이 있고 그렇게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죠.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초월의식도 있고 그런 세계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비로소 내가 어디까지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. 지금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, 쉽게 감각할 수 없는 세계, 그러나 그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. 우리는 형상이 없는 데서 형상이 갖춰진 세계로 나와서 생명처럼 존재하다가 그 명이 나면 다시 형상이 없는 세계로 돌아가죠. 따라서 우리의 본질은 보여지는 이 세계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세계입니다. 그 세계까지 내가 깊이 들어가야 비로소 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. 우리는 본질의 세계, 형상이 없는 세계를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하고 도교에서는 도 또는 무라고 하죠. 근데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. 없는 것이 아니라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, 그는 존재하는 겁니다. 영이라는 것으로 존재하죠. 근데 그 영이라는 것 안에는 무한한 에너지와 정보를 가지고 있죠. 마치 이것과 같이 영 속에 이러한 내적 지수를 갖추고 있습니다. 이걸 보시면 옆으로 축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바로 세워져 있죠. 이건 무형의 세계,
이거는 무상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세계.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물러서는. 그래서 무, 유, 진, 태, 네 축으로 돌아가는 세계가 가겠습니다. 여러분 안에 이러한 내적 질서를 갖추고 있지. 꼭 보시면 안에 네모가 들어있고 마르모가 들어있습니다. 네모는 바탕, 토대가 되는 것이고, 마르모는 불안정하죠. 그리고 움직이는 것입니다. 이것이 바탕, 터라고 하면 이 마르모는 틀이 됩니다. 그리고 동그라미는 틈이 되죠. 틈은 형상이 없어요. 사실 모든 것은 다 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우리가 대단히 딱딱한 것처럼 물질로 보이지만 어떤 소립자는 이 지구를 그냥 관통하죠. 아주 미소한 소립자는 이 지구를 그냥 관통합니다. 미소한 세계로 들어가서 사실은 그냥 통은 비어 있습니다. 근데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런 내적 질서를 갖추고 있던 거예요. 그게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. 그런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 활방으로 주로 많이 되겠죠. 여기서 활방. 여기 보시면 여기 어떻습니까? 어떤 느낌이 들어요? 우선 대칭이 느껴지죠.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,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,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균형이 잡혀 있죠. 그리고 조화입니다. 자체가 어려서 조화입니다. 그게 우주입니다. 우주는 혼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고도의 질서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짜나가고, 그래서 살아나게 하고 또 사라지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. 그야말로 청멸을 하게 하는 거예요. 그 모든 운동의 그 바탕이 바로 이런 세계입니다. 우리는 이것을 제도라고 하는데, 제도는 설계도죠. 설계하는 거죠. 집을 지으려면, 고도의 기계를 만들려면 먼저 구상을 하고 그에 따른 설계를 하게 되죠. 그 다음에 설계된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 구체화시켜 나가죠. 거기서 더 나가면 그걸 통해서 종교적으로 들어가면 제도한다 그러죠. 중생을 제도한다. 많은 사람을 그 바른 제대로 이끈다 하는 거예요. 역관입니다. 그게 아닙니다. 여기 있는 것은 그런 영적 설계도인 거죠. 이 설계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 보다 온전하게 하는 그런. 우리는 나 자신의 몸은 아프면 어디가 아프다 진찰해서 치료도 받고 하지만, 우리는 마음의 세계까지도 들어가기 힘들어하고 영적 세계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죠. 근데 그 세계가 분명히 있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는 거예요. 우리가 갈 길은 궁극적으로 영적인 세계입니다.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. 설계를 모르고 그 집을 고칠 수 없는 겁니다. 여기는 그런 설계도들이 제도되어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. 자기가 수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또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다 다르게 제도가 됩니다. 거기는 그 사람의 성향도 많이 좌우가 됩니다. 이렇게 크게 제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, 또는 좀 작게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,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. 모양이 갖는 또 특별한 의미도 있고요. 여기 보면 내가 제도한 몸자 제도, 인체 제도라고 하는데, 우리 인체처럼 생겼죠? 이게 사실은 되게 큰 거거든요. 이 길이가 5m가 넘습니다. 폭은 한 130. 저걸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어떤 구도를 잡아서 구상해서 크기나 모양이나 미리 설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, 그야말로 기가 이끄는 대로 따르면서 그려나가는 거죠. 말하자면 그려지는 거죠. 내가 그리지만 사실은 그려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왜? 내 생각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더 깊은 내면에 본성이 깨어나서
그것이 나를 이끌어서 내면 세계를 표현해내는 거예요. 이게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. 머리로 생각한다는 것은 극히 얇은 층을 벗어나지 못해요. 근데 이런 세계는 가장 본바탕까지 내려가서 그것이 깨어나서 자기를 나는 이러하다 하고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.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. 그래서 어떻게 수정 보완해서 운전하게 해야 된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게 하나하나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제안들입니다. 근데 이게 참 설명하기가 힘듭니다. 우주의 본질을 공이다, 영이다. 그럼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걸 자기가 느껴보지 못했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. 공이라는 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. 근데 그 본질은 영인데 그 작용하게 되면 그게 기가 됩니다. 기작용으로 드러나게 돼요. 그 기가 이합 집산하면서 모이고 나눠지고 흩어지고 하면서 온갖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. 그 현상에 의해서 형상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 형상을 가진 것은 온갖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힘이 기작용이라는 겁니다. 근데 우리는 기를 잘 못 느낍니다. 근데 사실은 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. 이렇게 하면 서기, 앉기, 눕기, 걷기, 그지? 부디기, 살기, 온갖 것들이 다 기라고 합니다. 사실 어떤 그 으슥한 곳에 가면 그 소름 끼치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죠. 그게 바로 그런 기운들이에요. 닿지 않지만 느껴져요. 우리는 공기를 알 수 없지요. 만지지도 않고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색을 띈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죠. 그러나 공기가 있는 거예요.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죠. 그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세계가 있는 겁니다. 그 세계에 거기서부터 내가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지. 마치 파도처럼. 바다가 큰 파도가 있는데 그 파도가 쫙 그렇게 해서 나라는 한 존재는 우주 전체가 나를 밀어올려서 내가 하나 존재하는 거야. 나는 이렇게 개체로 존재하지만 바로 우주 그 자체라는 겁니다. 근데 드러나 있는 파도만 본다면 나를 못 보는 거지. 그 파도는 무상하게 변하니까. 금방 쓰러지고 마니까. 그 파도를 통해서 저 밑에 바다 전체를 봐야 비로소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이 세계입니다. 이와 비슷한 세계가 과거부터 설명해 왔죠. 어떤 것이 있을까요? 만다라죠. 인도에는 만다라가 있죠. 그 만다라는 성역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. 신이 머무는 공간이다. 신성한 곳이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렇게 해서 특별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그런 의미를 부여했었는데 그 만다라의 기본은 원방각입니다. 원양과 모가 원한것과 삼각형. 그 셋이 기본을 이룹니다.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우주가 기하학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자료를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세계를 설명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면 아주 도식화, 도형화되어 있어요. 누가 그려도 그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그리지 자기의 내적 세계가 발현되어서 스스로 그린 게 아니라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 그걸 많이 하거든요. 생모리를 가지고 그 만다라 모양을 그대로 재현해냅니다.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기운을 자기가 받으라고.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. 각자가 자기가 창조하는 우주예요. 자기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우주를 알아보고 그것을 창조해야 됩니다. 우리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알아주는 사람이 극히 소수지만 아마 앞으로는 이 세계가 크게 받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. 거기 우리 홍 대표님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. 아마
우리가 사실은 몇 곳에서 전시를 했었거든요. 인도에서도 했었고, 독일에서도 했었고, 저 러시아에서도 했었는데, 아직까지는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. 지난번에 우리가 인사동에서 제도 전시했을 때, 미국에 계시는 한 분이 감명을 받아서, 지금도 그분도 그림 그리시는 분인데, 그 안창호님의 안중근 의사의 손녀의 남편인데 그분이 그 그림을 하시는 분이에요. 그분도 보고 와서 아주 감명을 받고 지금도 연락하면서 접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크게 알아주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해나갑시다. 네. 좀 방향은 좀 있고 근데 위에서랑 안에서는 좀 밀려서 그냥 방향이 좀 더 나중에는 이렇게 약간 물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조금씩 더 움직이게 되고 이게 물결 같은 게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런 원안이라든가 아니면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운을 크게 느끼고 네.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울려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.